안녕하세요. 이지영 강사입니다. 자, 일단 시간들을 조금씩 바꿨죠. 그래서 일단 글부터 쓰고 방송은 조금 뒤에. 원래는 바로 어떤 그 깨달음이라 느꼈던 것들을 전달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아무래도 잠이 완전히 깨지 않으니까 말도 자꾸 꼬이고 그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대략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7시 정도에 찍어서 올리기로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확실히 말하는 것부터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뭐 내용 이해해 주시고, 원래는 새벽에 좀 찍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역시 좀 겪어봐야 좀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는 가치 기준, 가치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가치 있는 어떤 관점이다라고 하는 표현들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순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중요한지, 더 중요한 게 있는지, 내가 놓치는 것이 없는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좀 마무리했고, 오늘 나머지 뭐 그렇게 장수는 많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저도 잠깐 뭐 여러분에게 좀 드릴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가 아는 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사라고 하는 부분, 이제 저는 강사 일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글쎄 뭐 이런, 왜냐하면 좀 블로그라면 뭐 하루에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뭐 그 특별한 교환 없이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늘 해오던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SNS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글쓰기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아직 제가 과연 남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건데, 그 강조라는 부분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곡해가 되고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글쓰기, 그래서 물론 종이책 쓰기라고 하지만, 그래서 강의라기보다 자꾸 스터디라고 강조를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제 깜냥이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할 뭐 그런 깜냥은 되지 않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뭐를 좀 알려드리고 싶으냐면, 저는 1인 기업화에 대한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글쓰기 중요성,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 1인 기업, 뭐 수익화, 이런 과정에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을 조리 있게 영상으로 담기 위해서도 글쓰기가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글을 쓴다라는 게 막 미사여구 들어가고 고급 어휘 들어가고 이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성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영상을 찍을 때도,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10분 정도 영상을 찍을 때도 전후 좌우 뭐 쉽게 전체적인 얼개의 구성, 내가 왜 찍는지, 무엇 때문에 찍는지,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글쓰기를 반복해서 함으로써 그런 문장력뿐만 아니라 구성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조금 기억하시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글쓰기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 두 번째는 글쓰기는 일종의 치유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글쓰기 자체는 말 그대로 치유예요, 치유. 그러니까 저는 글을 써서 많은 마음 공부도 했지만, 마음의 어떤 상처에, 아니면 혹시 예방, 그러니까 면역적도 많이 생겨요, 글을 쓰시면.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일이 생기면 좀 기록을 해보기도 하고 마음을 풀어놓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제가 파라나트님 이렇게 개인 1대1 고민하시는 것 같다 상담을 해드리면서 그런 표현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공유를 드리면, 글 쓰는 과정은 여러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을 쓰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충분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서부터는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글쓰기가 아닌 말로다 갑자기 당신은 누구신지 표현해 보세요. 평소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표현하는 게 되게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개발을 하고 글을 꾸준하게 써왔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을 알아요. 나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나의 꿈도 알고 나의 비전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물어봤을 땐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다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꺼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글도 처음에 했을 때 쉽게 글도 길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충분하게 소화하지 않은 내용은 남에게 전달을 했을 때 공감을 얻고 이해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제가 자꾸 무슨 컵이나 물체를 자꾸 입체적으로 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인이라면. 아픈 것 자체도 상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들을 꺼내놔라. 그 과정이 끝나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물을 보는 거예요. 이제 남을 묘사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거죠. 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묘사하는 게 끝나는데 이제 남도 묘사할 수 있어요. 남의 감정도 컨트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글쓰기 이제 나를 쓰다가 남을 묘사를 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글쓰기에 이제 어떤 근육들이 생겼다면 그때부터는 공감하는 글쓰기가 가능해요. 공감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글이라는, 그러니까 글을 막 매끄럽게 잘 쓰는 게 아니라 좋은 글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글이 좋다, 글을 잘 썼다라는 보다 뭐 엊그제도 어떤 분이 조리 있게 쓴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조리 있게 쓴다라는 건 글이 잘 구성이 된 거예요. 내가 글을 썼는데 내가 지금 왜 썼어? 난 뭘 주려고 해? 나는 나는 내가 깨달은 게 이건데 난 남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고 싶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까지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저는 나름대로, 아직까지 이해 단계를 못 봤지만, 다음 단계가 이제 소설가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없는 허구의 인물을 상상을 해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묘사를 하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것도 캐릭터를 하나를 만드는 게 여럿을 만들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글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쓰기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감히 가리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을 그 글쓰기라는 것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충분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을 꺼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지금도 이제 그 내용을 기준으로 쓰고 있지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의 본질. 이 부분에서 본질을 모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얽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기준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이 자꾸 나오고 저도 마인드맵을 하루에도 뭐 이틀에도 계속 그려요. 그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기준을 안 잊어버리려고요. 제가 기준을 잡고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그래서 나를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나를 안 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마인드맵을 하고 확언을 하는 거예요. 확언. 네. 확언이라고 하는 거는 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을 확언으로 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기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것들을 거리 측정하는 거예요. 그게 확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왜 확언을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응용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여기도 이제 표현했지만 여러분 잠재의식이건 여러분 자아 성공 시스템이건 아니면 잠자는 거인이든 이런 내재 안에 있는 건 여러분이 기준을 잡아야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거든요. 그래야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요. 그게 뭔지를 알으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있고 어떤 존재이고 나한테는 어떤 가치가 있고 나한테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를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잠재의식, 잠자는 거인들을 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준이 잡히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뭐 이 얘기를 드리려고 아까 9분 정도를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뭐 여기서도 뭐 중요한 얘기들은 그런 이야기지만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일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에서 어떻게 됐든 뭐 오늘은 뭐 이 책 못 읽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방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서야 돼요. 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에게 제가 가는 길들은 초기에는 끌어들이지만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서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글을 쓰는 건 제가 대신해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글감이든 이거를 스스로 하시지 않으면 남들은 그 스스로를 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그러니까 실력이 늘든 아까 연하쌤이 얘기했지만 영어든 뭐든 본인의 실력이 늘려면 본인이 아까 같이 주도적으로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하쌤이 영어를 갖다가 우리에게 어떤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으면 다 알려줄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서 저도 뭐 제 시간 같은 것들을 할애해서 하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는 다 이렇게 하나씩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독자적으로 그 부분에서 자꾸 이제 쓰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틀린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안 휩쓸려요.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혼자 쓰셔야 돼요.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그렇죠. 자연은 어쩔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자연의 힘이라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연도 관심을 가지면 대처가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그러한 깨달음이 없이 그냥 심어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뭘 심었어요. 심어서 자연이 그냥 자라게 해서 병충해도 먹고 하다가 어떤 날은 풍년이 오고 어떤 날은 풍년이 안 오고 그게 방치거든요. 방치. 그러니까 혼자 쓰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혼자 쓰면 뭐냐면 그러한 리스크들이 굉장히 줄여지면서 안정적이 돼요. 그리고 혼자 쓰게 되면 굳이 다른 거에 휩쓸리지 않죠. 좋은 것만 캐치를 해오고 궁금한 건 물어보고. 제가 얘기하는 게 반드시 옳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고집도 부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확신이 드는 건 고집을 부리겠죠.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왜 서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들이 나올 거예요. 왜 내가 자꾸 홀로서라고 하는지, 왜 혼자서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지. 하루에 제가 100날 뭐 과제 내고 뭐 해봐야 따라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의지를 하시면 안 돼요. 방법을 캐치를 해오고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의지를 하시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쓰셔야 돼요. 기대지 마시고 자꾸 칭얼대지 마시고 기대지 마시고 혼자 떳떳해지시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필요하다면 좀 읽어봐 주십사 얘기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시간이 방해가 크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하는 강의도 안 하겠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식목일처럼 나무를 심고 지지대 정도는 초기에는 나중엔 그 지지대가 필요 없겠죠. 근데 초기에는 지지대 정도는 제가 세워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그거 제 책임이죠. 그죠? 그 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 이제 여기서 왜가 나오죠. 왜? 이유가 왜? 여러분들 자꾸 저한테 미안해 하시지도 말고 크게 고마워하지도 말라는 게 뭐냐면 제 스타일이에요, 그게. 나는 그게 편하다고. 여러분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돈을 받았건 돈을 안 받았건 일단 시작을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혼자 쓸 수 있게끔 제가 없어도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충분하게 키워주고 제가 그만두면 여러분이 훨씬 더 좀 쉽게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더라도 최소한 어디까지는 그렇죠. 나무를 심고 물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맨 땅에 이제 물을 주면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 물을 좀 흠뻑 주고 어떻게 아무래도 그냥 왜냐하면 너무 흙을 다 꼭꼭꼭 밟으면 안 되니까 그냥 공기 안 들어갈 정도만 밟아서 놓고 어떻게 보통 지지대를 세워주죠. 왜? 쓰러지지 말라고. 그 정도는 해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지금 갔을 경우에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오히려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면 오히려 빨리 쓰세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도 될 만큼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내가 안 한다. 허락을 해준다면, 저는 그 방에 계속 있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와중에 자꾸 그 방에 있으면 영어 공부를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글쓰방에 왜 있으라고 그러느냐면, 처음에는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자꾸 있다 보면 어떻게 쓰고 싶어지고, 그게 동기부여거든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막 자꾸 나와라, 야, 글 써. 이래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보통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보고, 나도 좀 한번 해볼까? 나도 용기를 내볼까? 나도 이게 필요한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일주일에 하나 쓰더라도, 열흘에 하나 쓰더라도, 그렇게 쓰다 보면, 어떻게, 글쓰기를 한번 해보면 글쓰기에 대한 그 기억이 좋다라는 건 절대 잊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열심히 제 길을 가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도 제 일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여기에서 또 필요하다고 더 시간을 늘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소정의 성과가 있으면 시간들을 줄일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제 원래의 스케줄, 루틴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그래서 글쓰기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누가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 것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이나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항상 응원하고 밝게 하고 자신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